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멀리서 대구에서 아침 일찍 6시 40분 차 타고 조금 전에 도착해가지고 흘려벌떡 일로 쫓아온 겁니다. 네네. 우리 근데 집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그래도 아주 뽀얗고 혈색이 좋아요. 집에 가가지고는 다른 거 아무도 안 합니다. 이틀간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뜨뜻한 전기 장판 위에 누워가지고 몸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세태를 좀 관조하고, 그런데 아랫분은 또 내려가자마자 고모님 상을 당해가 또 그거 하루 종일 또 있는 바람에 좀 휴식 시간 뺏겠죠. 그러나 뭐 일단 대구에 내려갔다 오면은 이렇게 손자들도 보고 이렇게 손자들 보면은 다시 이제 전이가 저 애들 사는 세상에 에너지가 전이 되는 거죠. 저 애들 사는 세상에는 절대로 빨갱이 세상 만들어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목숨아 바꿔라도 저들 사는 세상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 세상 돼야 되겠다. 이거 전의를 다지는 거지. 내려갈 때마다. 그렇구나.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방에서 에너지 보충해서 뒹굴뒹굴 굴르는 걸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방글라데시 여행 갔다 왔다 그래. 그런 오래된 버전인데 하도 오래된 버전이라 가지고 그래서 잃어버렸군요. 자, 오래간만에 나는 우리 전준환 목사님이 좀 하도 얼굴이 안 보여서 시국이 어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나 그랬더니 감기 몸살이 많이 걸려서 고생을 했다고 하시네요. 우리 귀한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하도 뽀얘졌어요. 제가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한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낫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에 괜찮겠다 싶었는데 더 심한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동명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남한테 또 피해가 되고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면 또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틀림없이 이게 감기가 병이냐,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아마 빨리 나오라고 할 것 같아요. 두 말하면 숨찬 얘기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난리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방에 앉아서 저도 방글라데시를 계속 며칠 동안 했어요. 근데 아직도 좀 감기가 좀 하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감기가 많이 지금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니까 오늘 또 우리 힘을 내서 또 전진합시다. 그 목사님은 방글라데시를 하질 않았네. 방콕에 갔다 왔네. 방콕. 방에 콕 박혀 있었다. 콕 박혀 있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우리 강은식 목사님도 굉장히 어저께 나하고 같이 방송하기로 했는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감기 걸린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한가해서 그래요. 저처럼 정신없이 바빠야 감기가 왔다 바빠서 못 들어오겠다고 이렇게 비켜가지.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언제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걸 작곡을 했는데 AI가 작곡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젊은이여 2030 젊은이여 일어나라 이거를 자기가 했다고 한번 좀 들려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작사를 한 거라고. 우리 한번 들어보고 나가게 보겠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소리 들리나 자유를 외치며 우린 하나다. 눈을 들어 이 땅을 지켜보라. 대한민국의 내일은 우리 손에. 이상공 젊은이여 일어나라. 자유를 위해 분노하라. 이 나라를 지키는 그 길 위에 우리의 함성 울려 퍼지리. 수옥순이도 나오죠. 용사지 용사. 대단해. 한 사람이 소리통도 크고. 길을 열어가 멈추지 않는 그 발걸음으로
강조 좀 많이 해주세요. 젊은이여 일어나라. 네. 자, 오늘 좀 뉴스를 듣다 보니까 그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뭐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그 폭동을 일으키도록 무슨 뭐 한 것처럼 또는 그 뭐야 서부 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서부 지방법원을 이렇게 뭐 테러를 가하고 그 안에 뭐 정복을 하도록 이렇게 선동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프레임을 막 씌워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대통령 앞에 가고 있을 때 우리도 아침 일찍이 이렇게 와서 정광훈 목사님 만났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할까? 우리가 나가서 같이 싸울까?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을 깨워서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방송이나 하라고. 그 뭐 이렇게 흥분해 가지고 뛰냐고 이러면서 그런 선동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떠세요? 그 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 거대한 이 반탄핵 운동,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국민적 에너지가 분출되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강화문이 있고 강화문의 총대장이 정광훈 목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망에 얼거 열라고 요런저런 수단을 다 하는데 결단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폭력적인 것을 지휘할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화적인 시위, 평화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이게 폭력을 좋아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몽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 나라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대국민운동이지, 거기에 무슨 폭력이 우리가 사주한데 그 말이 되지도 않은 소리지 그거는. 저기 전 목사님, 예. 우리가 옆에서 전 목사님 꾸준히 늘 같이 이렇게 해보지만 예. 어느 때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그렇죠? 예. 행동을 안 하시잖아요. 예. 액션이 없죠, 액션이. 예. 그냥 와서 연설하고 국민들 계몽하고 깨우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 왜 좀 하냐? 우리도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뭘 하자.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권면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더 많이 깨우고 여론을 더 많이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 신혜식 대표님을 통해서 거기 지휘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신혜식 대표가 방송에서 계속 외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싸우지 마라. 폭력적으로 하지 마라. 아, 신혜식 대표도 그랬죠.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의 뜻이다. 이렇게 외침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옆에서 볼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국민 저항권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우리도 또 국민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많은 그 학자들도 국민 저항권은 이건 정당한 권리다. 네.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의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니 국민 저항권을 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그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부터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초지일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국민 저항권의 가장 큰 것이 천만 조직이다. 예, 예. 천만 조직만 딱 돼버리면은 예. 그 조직을 가지고 대한민국은 올바른 민주국가로 갈 수가 있다. 예. 이걸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국민 저항권을 부르짖었으니까 용산으로 쳐들어가자. 네. 또 어디로 가자.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행동을 여기서 나오면은 다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비폭력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걸 정광훈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지법에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야 이거 뭐 정광훈 목사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지지한 것처럼 시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윤석열이를 감옥을 가둔 것처럼 네. 이번에
서부지법의 배우로 정광훈 목사를 체포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이쪽 좌파 애들이 막 퍼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서부지법의 그 난동 사건하고 네. 거기 또 뭡니까 저기 정광훈 목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뭐 정강훈 목사는 이번 주간에 그 알다시피 미국 가가지고 현재 국내에도 없습니다. 없고 각자가 분에 못 이겨 가지고 아니 이 젊은이들을 격동시킨 거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사법부가 무너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붕괴하는 마음으로 젊은 피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그 누구도 거기에 사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누가 미쳤다고 사조합니까? 그게 우리의 운동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일간 평화적으로 1,000만 국민을 깨우면은 자연적으로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조사파 친중 앞잡이들에게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 KBS, MBC, SBS 또 조정동 할 것 없이 모든 매체의 언론들이 TV고 신문이고 온통 40일 50일 가까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떠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왜 이걸 안 믿습니까? 거짓말하고 선동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버도 못한 그런 집단이 우리나라 언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언론 또 정신 안 차리면은 유튜브한테 모든 시장이 뺏겨요.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그런 언론이 되고 말 테니까 지금이라도 언론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정론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JTBC나 MBC나 이런 데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씌우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랑제일교회 장로님한테 그 이번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 전도사 이야기를 좀 물어봤어요. 네.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냐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그 전도사냐 그렇게 했더니 사랑제일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한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무슨 보수가 한 번도 나간 일도 없고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한 일이 전혀 없는데 다만 그 사람이 청교도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몇천 명 중에 한 명이야. 네.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청교도 신학원 졸업하면 우리가 총신이 됐건 장신이 됐건 들어가면 신학교 들어가면 전도사라는 명칭을 그 스스로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전도사로서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마치 정광훈 목사 교회하고 엮어가지고 이런 거짓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지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래 이러면서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랑제일교회 보니까 이거 교인들이라고 왔나 부르면 다 목사래. 여자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분은 전도사는 그 아마 청교도 신학을 하면서 그 아마 그 자칭 전도사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원래 신학을 하면 전도사라고 불려지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는 항구직이 아니잖아요. 네, 임시직인데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거였다라고 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 젊은이들이 왜 거기를 들어가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JTBC가 계획적으로 했고 경찰들이 협조해서 가지고 3,000명이 지키던 데는 2,000명이 빠지고 1,000여 명이 있어서 슬쩍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함정을 팠다. 그리고 JTBC 그쪽에서 이 선동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그냥 미끼로 이 사람들을 써먹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문제는 지금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지법의 차은경이가 사실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불법이다. 그렇죠? 이건 불법이었다. 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영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것을 내란죄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없는데 체포했다. 이런 모든 것이 불법이고 악법이고 편법이고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이 지켜지고 공의의 법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정의의 외침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발부할 수 없다. 이거 우리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수처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어요. 어. 저들은 저기 기소권도 없고 예. 그다음에 수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공수처는 이게 없다. 네. 그거 끊임없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공수처가 이제 불법을 해가지고 체포도 하고 수사도 하려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판사가 내부 게시망에다가 이게 합법적이냐 네. 이걸 그 게시망에다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방법원 원장이 이건 분명히 가려야 된다. 예.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공수처가 결국에 가서는 손을 들고 네. 이걸 저 검찰에다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수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불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누굽니까? 대통령도 나는 공수처에 가서 이걸 받을 수가 없고 공수처는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구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편법, 불법으로, 악법으로 지금 저질러 놓은 일인데 왜 가둬놓고 있냐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공수처가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국민의힘은 예. 저기도 없습니까? 헌법을 연구한 사람이라든지 법을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와 있죠 거기.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지. 그 앞에 살짝 나왔다가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망가더라고. 그래 하여튼 그 말에 덧붙여 가지고 어저께도 이제 검사장 유창종 검사장 출신이 아주 존경받는 검사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자기 후배들에게 충고를 한 거예요. 자칫하다는 검사들도 오히려 공범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법의 그 창경학 이 사람들 조사해라.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원천적으로 절차와 법에 어긋났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사가 이제 명예를 회복해라. 후배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쓴 글을 장문의 글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검사들이나 판사보다 국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죠? 나도 팔자에 없는 법을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고 네. 법적인 지식을 많이 지금 이제 습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방 판사나 검사가 잘못을 하면요. 거기서 다 판결이 내려져 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이 하는 것이 공수처나 하는 모든 것들 불법으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젊은 아이들은 젊은 혈기 때는 그냥 그 올바르지 못한 거 정의롭지 못한 걸 보고는 못 참거든. 우리도 다 그 세대 그랬잖아요. 막 물불을 안 가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보여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거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무슨 혈기까지 띄우고 오만 짓거리 해가지고 잡아가는 꼬락선이라든지 어느 놈의 나라가 지금 21세기에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해가지고 구속하고 깜빡이 집어는 이런 대먹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할 짓이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못 참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래 분노하고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것이 수사 공수처 그동안에 해봤지만 별 성과도 없는 거를 일체로 이제 검찰청으로 서울중앙지검 넘긴 줄 알고 있는데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 인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 재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영장을 발부해서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검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 정의의 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정의의 이 사람들을 지금 가둬놓고 있단 말이에요.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경찰을 때리고 의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풀어줬어요.
그랬죠. 뭐, 예. 그, 우리가 두드려 패는 것도 동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예. 가격을 하는 거 전화기 가지고 두드려 때리고 하는 것도 다 봤는데 이런 인간들을 잡아놨다 그 다음날 풀어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야, 우리나라 경찰 참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는 민노총하고 한 통속이 돼 의하겠다는 게 나라가 지금. 그 53명을 그냥 이 언론에서는 뭐 폭도로 몰아버리고 말이죠. 경찰들이 왜 그러냐면요. 예.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이 데모로 오면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예, 예.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아, 뒤에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예.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괜찮겠어.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 우습게 하는 거죠. 네. 우파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것들은 뭐 그냥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하니까 다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지금 이거는 편협적으로 지금 이 나라의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미래에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가둬놓은 거는 빨리 훈방 조치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저기 하나 누구 죽지 않았습니까? 분신해는. 분신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민노총이나 민주당에서 그런 분신자가 나왔으면 예.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죠. 세상이 시키죠. 집이지. 영웅화 시키죠. 영웅화 시켜가지고 예. 그 막강 그 뭐 시체를 가지고 말이죠. 이? 상여 메고 나가고. 상여 메고 나가고 막 다 뭐 별 시민단체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꽃 한 송이 갖고 가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 광화문에다 지금 분향소를 차려놨는데 예. 꼼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시효가 다 됐어요. 더 이상 정당으로 존재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대통령이 이게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저것들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데 저 자네가 생각을 또 착각하고 또 하물며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는 대선 예비 주자들이 몸 풀고 있다고 이 개 같은 새끼들 말이 전부 다 어디에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다 살아나오는 여기에 모든 국민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차피 대통령 탄핵 당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 준비해가지고 다시 대선 준비한다. 이런 놈들은 모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싹 정리해버려야 돼요 이번에. 네. 다시는 그런 꿈 못 꾸도록. 우리 그 대구에서 올라오셔가지고는 조금 마음이 차분한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이 격양되는데 나는 국민의힘만 생각, 나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생각이 저 새끼들 막 진짜 막. 근데 그 대구에서 다 밀어줬잖아. 그 대구에서 밀어주든 어디서 밀어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똑바로 보고 뽑아줘야지. 사람 똑바로 그런 인간을 추천했는데 우리한테 아니 완전히가 보세요. 자유통일당 대통령은 찍어야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그러잖아요. 예. 감옥에 있는 대구에 있는 그 누구야 그 유승민이 유승민이 또 연탄가스까지 같이처럼 내가서 또 피워 나와갖고 예. 지가 무슨 여러분 대통령을 하겠다고 참 가짜지다. 아직 국민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데. 아니 아이고. 지가 아니 그 대통령이 그 애가 나오면 민주당에나 이익이 되지 국민의힘이나 우파에 무슨 이익이 됩니까? 이번을 통해 가지고요 자유우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놈들은 전부 다 퇴출시켜버려야 돼 이제 더 이상.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저들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뭐 영장을 발부해서 뭐 구속시키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젊은이들에 의한 스스로 일어난 그런 울분에 의한 정의의 외침이었지. 왜냐하면 사법부가 지금 엉터리 같은 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법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애국자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의의 불이 붙어서 외친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도 네. 그 하야 할 때에 병원에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그 않습니까? 젊은이들 만나가지고. 젊은이들 만나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 그렇지. 당신 너희들 같은 그런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네.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보고 일어난다는 것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하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다
당연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다면 그게 나랍니까 그게? 그게 젊은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 젊은이 살아있다는 불에 대해서 한가하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저런 거지. 불의를 보고 들이 한가하고 나는 지금 대학교 지금 방학이라 그렇지 개학하면 대학가마다 4.19 때문에 들고 일나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이 거기 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사진도 붙여놓고 염소 사진 같은 거니까 이게 그 우리가 볼 때는 뭔 딥스테이트 사진을 붙여놔요? 염소 같은 그런 사진을 붙여놓고 이상한 괴물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 사진을. 네. 그 뒤에서 누가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사법부에 그런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암호가 아닌가 뒤에서 그 어둠의 그림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지 않는가 딥스테이트 우리가 네. 말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 제거하려고 그렇죠. 야 당장 손 대더만요. 예, 예. 우리 대한민국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이번에 하여튼 그 새로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빨리 우리나라의 그 검사들도 그렇고 사법부에서 우리 젊은이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요. 이 나라의 소망이잖아요. 이거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예. 여기 가보면 이런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거야. 사법부에 걸린 그림이. 저거 보세요. 푸틴, 김정은, 윤석열, 김건희 이런 게 딱 있는데 법원에가 저런 게 붙어 있어요? 네, 저런 게 사진 이상한 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그 저런 걸 보고 재판을 하는데 저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사들도 정신 검증을 해봐야 돼 저거. 네. 저게 정상적인 정신 세계입니까 저게? 저 보니까 내보고 뭐 홍 목사님 좀 절제 좀 해주세요 하고 또 또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다 더 까발리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있는데 저도 참 절제하려고 항상 시작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져 가지고 오늘은 좀 절제해야 되겠다. 여 마을로 서만 막 그 국민의만 생각하면 열불 확 나쁘는 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별로 나는 열 안 나요. 국민의힘 이것 때문에 문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남동에서 할 때 그 대통령 그 이렇게 스스로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오셨잖아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왜 거기서 좀 우리 그 좀 들어눕고라도 해서 예. 대통령을 지켜주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거기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지지하는 분이 정광 목사 아닙니까? 네. 앉기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렇게 칭찬하고 이런 대통령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신혜식 대표한테 절대 부딪히지 마라. 그러니까 전광호 목사님은요. 예. 그 윤석열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있어요. 네. 그럼 왜 윤석열 개인을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이가 살아 있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네. 이게 정광훈 목사님 확신 아닙니까? 그분의 논리지. 네. 지금 정치가들 중에서는 네. 윤석열과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한미 동맹을 추구하면서 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다.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앞을 내다보는 예지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동훈이가 딱 나왔을 때도 네. 저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때 당시에 불만을 좀 가졌지요. 네. 왜 한동훈이를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예지를 가지고 딱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을 내다보고. 네.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살아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 살아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국제인권법에 우리나라 1996년도에 이미 서명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선거나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혔을 때는 예. 국제적으로 그런 세력들을 체포할 수가 있어요. 아. 내정 간섭이 아니고 예. 협약이에요, 협약.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게 이제 이 모든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사법부라든지 이제 이 입법부라든지 이런 데가 이 국제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부정선거 우리가 지금 선발주자로 했잖아요, 중국하고. 예. 근데 이걸 세계적으로 그 일에 다 관여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예. 제가 어저께 올려준 거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국제인권법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관여할 수가 있어요. 내정 간섭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은행장도 불러놓고 얘기했잖아요. 예. 금융 제재를 다 해버립니다. 국제적으로. 다 해버려. 예. 그래서 돈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이재명이가 쌍방울을 통해 갖고 지금 그 대북 제재 그걸 무시하고 네. 돈을 800만 원 달는가 보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보낸 데가 지금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제적으로 그 은행은 제재 안 받아요? 제재 받습니다. 그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네. 거기 은행에 거래하는 은행도 제재를 받지요. 네. 그럼 미국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정착이 되고 이제 하면은 제일 끝부분에 나와요,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북한을 돈 대주고 또 부정선거 연계된 국제 이 조직을 아예 테러 조직으로 간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제재가 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을 듣고 이재명을 따라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딱 들어가줘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그거는 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은행이 네, 그 우리 앞에, 은행이네 앞에. 보니까요. 앞에. 보니까. 네. 예,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게 네. 이제 저게 있는데 저 안에서 우리나라가 1990 몇 년이야? 6년. 맞죠? 네. 6년에서 1970 발효된 그런 건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이에요. 그 보이세요? 밑에 밑에. 예. 예.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거. 예. 이게 대의 정치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네.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고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거 예. 다 조금 앞으로 좀 클로즈업 해봐요.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요번에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예. 중국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AF하고에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제재하는데 다음 페이지 좀 넘겨줘 보세요. 예. 여기 보면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 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의심 국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가담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및 재산 몰수를 한다고요. 예. 이게 국제법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 관여하고 지금 뭐 몽골이라든지 가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데 다 관여한 게 대한민국의 AF이라고 하는 투개표기예요. 그 투개표를 갖다 무상으로도 네. 줬다는 말도 있던데. 네, 무상으로도 많이 줬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발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금 이 판사들도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찼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그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누구야? 차은경이 자녀도 미국에 있잖아요. 예. 다 그 처방답니다. 예.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예. 참 우리는 참 젊은 2030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는 없던 그런 발랄함과 또 이렇게 요즘 보니까 그 유튜브에 얼마나 이 시국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다양한 노래도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빠지 않는 게 찌제명 이것이 들어가지고 도련님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이 노래들이 또 홍수를 이루더라고. 그 노래를 들으면 자연적으로 이 시국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막 카톡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카톡 검열 파출소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미개한 나라에서 카톡하는 나라에서요. 예.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금 야당을 조롱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방글라데시에서 네. 도련님 찌지 마세요.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그 카톡에 오고 가고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뭐 형수님하고 전화 통화 내용에서 원색적으로 그보다 더 원색적으로 나오다는 거지. 이재명에 대한 나오는 얘기가 거의가 다 카톡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냥 근거 없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요즘 전혀 안 보이더니 형수님하고 통화했는 그 내용들이 뭐 참 도백해야 돼 지금. 그거를 듣고도 저런 인간을 갖다 지도자로 생각하는 목사들 정신 차리를 말이야. 야부름이 새끼들 말이야.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면 심장이 해로 심장이. 자,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이제 또 저렇게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인간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이렇게 지금 해서 국제적으로 이기고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잖아요. 부정선거도 거의 확실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힘이 되고 축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이제 정광훈 목사님과 강화문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구속시키려고 지금 길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단체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게 기독교계의 교회 협의회. 네,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비하한다. 예. 예. 그래서 그 정광훈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자 하는 그 그룹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KNCC 교회 협의회 WCC의 산하 기구죠 그게. 예. KNCC, NCCK. NCCK라 가기도 하고 예. 뭐. 예. NCCK 이런 데서 지금 있는데 그 NCC 이 기구나 이거. 이게 말고 예. KNCC 아니 NCCK를 교회 한국교회 협의회. 예, NCCK 그 중간에 있어요. 거기 좀 한번 띄워요. 거기 좀 찾아보세요. 쭉 넘겨서 그래가지고 그 NCCK 부분으로 쭉 넘어가세요. 네, 네. 저게요. 항상 나오는 것이 두 가지 단체입니다. 네. 저 NCCK 저 단체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교회 여기 실천연대예요. 네. 요 두 간대에서 네. 그러면서 이 좌파 편에 서서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놈들이 저놈들이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NCCK 또 하나는 개혁실천연대. 예. 이번에도 뭐 변함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한번 좀 NCCK 정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하여튼 이게 그 어떤 힘이 딱 가해지면은 이제 요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좌파 쪽에 있는 세력들이죠. 네. 이제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독교계를 지금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구원의 종교를 이런 종교 단체들이 이제 앞세워 가지고 사상적으로 이제 이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기사도 났던데 유튜브에서 봤는 거야. 그 누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네, 여기 한번 NCCK를 보면은 한국 기독교 협의회죠. WCC 한국 지부예요. NCCK가 1960년 WCC에 가입하여 타종교도 인정하자는 인본적인 화합, 연합, 평화, 일치를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 보면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이미 그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구태 그 사람들하고 충돌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말이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이 저거는 땅 위에 기독교 하나의 종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1974년 NCCK 인권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을 진보 성향 활동을 본격화했어요. 저게 진보가 아니고요. 네. 좌파 성향입니다. 좌파죠. 예. 예, 진보가 아니고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자기들을 진보로 포장을 맞아요. 해요. 네, 잘 지적했는데 우리가 저거요. 우리 더 이상 좌파 성향입니다. 예, 보수라는 말 쓰지 말고 보수는 반대가 진보거든. 그러니까 저 진보 이름 얼마나 저 좋습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경동교회예요. 경동교회 강원영목 강원영이가 네. 우리나라의 그 경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네. 여기에서 전부 다 누가 나옵니까?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이 다 나와요. 네. 이 NCCK에서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명숙이 거기가 이제 그 목사가 저기잖아. 기장 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기장이요. 이게 교회 숫자가요.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 장로. 옛날에는 이 기독교 장로가 교세가 있었어요. 네, 한신 측에. 한신 측에.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도 안 돼요. 목사님. 기장식 교단에. 교단의 숫자가 교인 숫자가 그러니까 저는 복음이 없으니까 뭐 줄 수밖에 복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교인들이 저기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 근데 저게 정치 결사체로 남아가지고 저게 CBS하고
네. NCCK 네. 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아마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NCCK의 계열의 이 기장은요 교회로서 전국적으로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요. 우리 저 기독교 대학 감리회도 내가 감리교니까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 탈퇴해야 돼 이번에. 김정석 감독 회장님 이번에 우리 NCCK 반드시 여기 이제 탈퇴해야 돼요 감리교. 그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 지지 선언했어요. 그 했죠. 동성애도 지지하고 이게 이 차별금지법에서 보면 이게 여기에 숨어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징벌적. 앞으로 저런 게 다 통과되면 목표 뭐합니다. 교회는 못 닫아야 돼. 못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그거 당연한 딱 그렇게 선언해 버렸잖아요. 군대에서 다 철거 화장실 다 뜯어 고치게 하고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는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야 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이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목사들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아니 저 NCCK 기장은요 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예 성경을 안 믿어요. 네. 이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이 기장측 군목이었는데 박정희 시절에 그 당시에 그 군목이 노골적으로 가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부활도 그냥 육체의 부활보다 역사적 부활보다 정신적 부활로 받아들이더라고. 그 부활이 오늘 그 우리 가슴 속에 있다. 이 부활이다. 그 정신, 그 불의에 대해서 한가하는 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학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러면 저렇게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앉아서 한국 교회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저거 전부 다 속임수 해가지고. 이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까 홍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정신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되냐? 이거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중요한 것인데. 맞아요.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NCCK 정책 교회 일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WCC와 동일하게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연합 운동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예? 하나님 외에도 부처와 다른 신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NCCK 이름으로 작성된 공식 기도문의 마지막이 뭐냐? 나뮤 아미타불 아멘이요. 그때 그 우리나라 WCC 세계 총회 할 때 저기 굉장한 이슈를 떠올렸는데 이런 걸 보고도 아주 그 통합적 교회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 보수 신앙을 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데 저런 걸 보고도 아주 그 집단이 끌려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구역질 나는 짓거리죠. 우리 예수님 볼 때 그 참 말세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 볼 때 토하여 내치고 싶은 집단이 저게 무슨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저게.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동네 내가 이제 신당 5동에 있거든. 신당 5동 우리 교회가 예. 바로 옆에 붙은 게 그 유명한 그 한일교회 기장 측이에요. 예, 한일. 예, 한일교회. 예. 거기 뭐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던 분들이 거기 다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요 기장 안에요 예. 옛날에 성풍회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이중표 목사나 이종표 목사님 있을 때는 예. 거의 마지막 그때 그리고 그게. 한상동 한상 그 목사님이랑 같이 요분들은 신학은 자유를 부르짖어도 영성 운동을 했어요. 네.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가보면 옛날에 들어보면 전도사도 한신 신학생들은 안 써요. 왜? 신학이 너무너무 달라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이 젊은 세대의 신학을 배운 한신 출신들은요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죠. 예,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탈을 쓴 하나의 단체예요 저게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막 하더라고. 네. 담배도 피우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뭐 좀 조금 달라졌는데 거기 밑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거든요. 거기 파란 글씨로. 거기 보면 옛날에요 예. 기장하고 예장하고 나눠질 때 예. 기장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보니까 다 술도 먹고 담배도 목사가 다 하더라 교인들도.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보십시오. 술 먹고 담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일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그렇지. 주일날 교회 간다, 뭐 이 몇 가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 그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좋은 전통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선교사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가 술, 담배, 노름 예. 이런 것들로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설교하다가 네. 담배 피우거나 술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먹어라, 담배 피워라. 그러나 술 갖다 놓고 담배 한 모금 피우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부터 먹어라. 그래도 먹을 수 있는가? 감사합니다. 남들은 밥도 못 먹는데 이렇게 담배까지 피울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내가. 예. 스스로 자의 몸의 건강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에큐니마크 운동에 보면 서로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 간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일치 운동으로 다른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교. 예. 기독교는 18세기 스페너 웨슬리 등을 통한 복음 확장의 기인에 20세기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을 WEA죠. 탄생시켰고 이를 통해 종교 통합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이게 활성화한 게 아니라 기독교 타락으로 간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넘겨서 보시면요. 넘겨서 보면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진리가 전혀 다른 로마 카톨릭과 신앙, 그 다음에 직제를 일치시키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창립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 캐톨릭은 뭐라 그래요? 중보자는 마리아로 힘 있는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 이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삭제해 버렸거든. 예. 마리아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직제협의회 창립선언을 하고 이거 서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지금 훼손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넘겨서 하나 보면 아주 재밌는 글이 나와. NCCK는 방공을 죄라고 규정했어요. 저게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오는 대로 네. 육자 땅에서 나오는 짐승 중에서 그 하늘의 용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어떻게 합니까?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을 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그랬거든요. 네네. 무늬만 예수님의 모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탄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거짓 기독교를 그대로 표시한 거죠. 저기 그러니까 NCCK는 방공을 죄라고 규정. 아니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의 대표가 방공인데 아니 그러면 기독교 그걸 반대해야 되지 그러면 찬성하는가?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가 내가 그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는 사실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든요. 왜 반대하느냐 하면 저들은 유물론이잖아요. 무신론이고 신이 없다고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방공을 외치고 있는데 우린 공산주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게 일부에서요. 네. 요즘에 이제 그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자꾸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끌고 들어오냐? 네. 네. 마치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 물과 기름이 합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뭐 공산주의가 뭐가 있는데 그런 거 누가 하냐? 아까 그거 좀 틀어봐요. 아니 나는 이게 성결교단의 한 큰 교회 목사가 말이야. 네. 참 깜짝 놀라서 나도 신길교회가 참 이거 한번 잠깐만 틀어줘봐요. 누구야 저 사람? 저기 이신웅 목사님 후임자로 온 거 아니에요? 이기용 목사. 예, 신길교회. 저 아드님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그러나 사상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좋다고 생각해. 갖고서 우리가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그 인접을 뭘 존중해 이놈아? 존중하잖아요. 어? 저 새끼 저거 공산주의 때려 지금 죽였어요? 아니, 그 전에 때려 죽이고 그랬어요.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아픔이 있잖아요. 제주도, 그런 제주도 있고,
여수에 뭐 그런 거 다 우리 그런 게 우리가 만약 그때 공산주의를 이때 제재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 공사가 됐지 뭐. 공산화 됐잖아요. 예. 저 사람은요 네.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 내가 저 보기에는. 사람은 예. 지금 청년 예배 시간에 저 설교를 하는구만. 지금 보니까. 일반 성도들도 있을 때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김민석이를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 이 교회 그 나갔는데 교회 김지민석 그 교회 출신. 김민석이 의원 그 형이 누구야? 김신웅이. 김신웅이. 김민웅. 김민웅이. 김민웅. 김민웅인가? 그 완전히 목사. 광장에 나가서 그 막 좌익운동하는 친구 아닙니까? 대표적인 선수지 그죠. 예. 참나. 아니 도대체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뭐 저 장종현이는 박찬대가 성경 충만하다 저 그랬잖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다시 한번 들어봐.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해? 처음부터.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좋다고 생각해 갖고서 우리가 때려 죽이지 않잖아요. 지도 공산 사이 좋다고 그 생각한다는 거야. 이념을 그렇지. 그 이념을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존중해요? 그러면 공산주의 너가 때려 존중하는 죽였어요? 거지. 뭐 저런 인간들이 있어, 저거.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거 아픔이 있잖아요. 제주도 뭐 아픔이 있어. 그 딸이 잡으시게 대한민국 살아 이런 거지. 여수에 뭐 어디 짓다고 지른 말을 하고 있어 저게.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속에 진짜 복음이 있겠냐고요. 예? 하나님의 가장 원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저게. 예.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그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없죠. 다 끝나버리죠. 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게 큰 있냐고요. 교회, 저게 성결교회에서 신길 성결교회라고 저게. 예. 만일 그래 돼서 우리는 지금 김정의 밑에 사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사총각 죽임을 당하는. 아니, 목사들의 말 한마디는 예. 저게 일반 세상에서 했다면 뭐 상관없어. 예. 근데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냐고. 어?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존중의 여김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공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NCCK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NCCK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뭐 저거는 우리가 기독교 대한민국에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연적으로 용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기를 마시고 숨쉬고 이 번영하는 국가에 살면서 끊임없이 국가에 해악되는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저 집단이 무슨 교회입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는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해체하고 전부 다 거기에 나가는 교인들은 전부 다 떠쳐나와요. 거기 있어가지고는 자기들 영적으로 큰 해악을 받는 거예요 저게.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말하자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배타시 시키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연탄가스처럼 교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기 봐. 이석기 석방 탄원운동, 정부 비판, 사드 배치 반대했던 집단이요, 저게. 맞습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해끼치는 거 골라가며 하는 집단이 바로 더 NCCK입니다. 지금 NCCK에 가명된 그 교단들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거기에 해체하고 뛰쳐나오지 않으면 NCCK 때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어요. 저런 집단에서 교인들 아까 뭐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보세요. NCCK는 자체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자체 우리끼리만 하자는 거잖아요. 종북주사파 세력 및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과 동일한 내용을 가자. 완전 이거 주사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대로죠 뭐. 제가요. 오히려 주사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놈들이죠. 오래 전에 얼마 안 됐어요. 어디 지방에 부흥회를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고민을 해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네. 예수 안 믿고도 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 교회 장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됩니까? 그런 데를 나가면 안 되지. 이거 멍청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보세요. 이 NCCK가 주장하는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하거든? 그렇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기도에서 써붙인 거 봐. 하늘에는 영광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는 차별금지법. 땅에는 차별금지법하고 저 맨 끝에 NCCK 인권센터 딱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참 무직의 예수.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다 그런 단체.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좀 보면 국내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요. 1987년부터 인권상 수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연대 만들고 민노총, 전장현, 인권활동가 등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이런 단체가 지금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교계를 뭐라고 그랬죠? 뭐 하여튼 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퇴출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말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게 한국 기독교 무슨 협의회라고 그러죠? 한국교회협의회. 한국교회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보면서 빨리 방송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NCCK에 속한 교인들 다 떠나요. 우리 많은 이런 방송에 듣고 있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애국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NCC교회, 다시 한번 한국교회협의회에 가명된 교인들 같으면 다 떠나요.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이제 광화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해도 저게 다 목사 가운을 입고 막 행진을 하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도 예, 예. 막 뭐 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목사 가운을 입고 다녀. 예, 예. 아니 뭐 그런데 하라고 목사 가운을 입혀줬습니까?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게 다 교회 목사, 교회 대표 단체인 줄 알아요. 예.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이 좌파 세력들을 NCCK나 한신계통의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좌익 진보 활동하고 있어도. 예, 진보도 아니야 이건. 예. 완전히 좌익이라니까요. 예, 좌익.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왜 정신을 못 차리나. 그러니까 목사님, 이 기장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기장이 저기지, 전라도지. 전라도야. 전라북도에 주로 많지. 전라도가 제일 전라북도가 기장이 제일 전라북도 많아요. 제일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기독교가 목사들이 저렇게 의식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독교고 공산주의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거듭나서 그 성경의 영적 의미와 그 모든 것을 분별해서 보지 아니하면은 단순하게 무슨 뭐 예수님의 정신, 아까 말한 기장측 목사가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또 살아 내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 부활한 기다 하듯이 예수님 정신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는 약자들에게 어떤 전부 다 좌파가 졸만한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예. 구약 선자들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지극히 편파적으로만 본 거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하늘의 메시지를 갖다가 땅에 메시지로 국한시켜 가지고 이런 아주 이상한 하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가지고 모조품 기독교가 된 거죠. 저게 말하자면은 모조품 기독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향기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결단코 구원에 이르는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거는. 예. 그리고 목사님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그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한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야권 세력들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나라를 엉망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이런데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는 미국과 함께 분명히 부정선거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저들이 법을 이번에 다 뜯어고치고 막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입법부에서 10개에서 15개만 고치면 그냥 공산화가 대한민국 된다고.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이번에 이 계엄을 나는 성공했다고 봐요. 네. 예성공했지. 예, 왜 성공했다고 보느냐면 이게 이제 좌파 세력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을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사법부, 입법부 할 것 없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두면은 이거 대통령 2년 반 해서 뭐 하냐.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해서 뭐하냐. 예. 근데 국민들이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 네. 다음에 대통령 선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이게 대통령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옛날에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국민 과반수 이상이 70%. 과반수 70%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앞으로 안 해도 네. 이것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깨우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네. 저는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믿는 거예요. 아, 지금 내려오면 안 되고 네. 확실하게 이번에 이 자발. 척결 다 해야 돼요. 네. 이 주사파 세력, 친중 세력 다 이게 제재를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저기 그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오셨네. 예. 평택에서 오는데 지금 11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감기 몸살도 많은데 불타서 그냥 못 견뎌 가지고 튀어 오신 거예요?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오니까 속에서도 불이 나지만 네. 겉에서도 불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요. 예. 그래 하던 인사 말씀 잠깐 하시죠. 예,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힘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으로 친히 헌재에 나가서 변론하시고 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오늘 전광훈 목사님 돌아오시니까 우리 함께 힘내서 대한민국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장 목사님, 네. 제가 여기서 방금 네. 전라도에가 네. 전주에가 이제 그 기장교회가 많다. 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네.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전라도는 원래가 보수 교회가 많습니다. 예, 예. 전라도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남장로교가 거기를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수 교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장 계열의 이 좌파 교회들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예.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은 데가 전주가 많다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가 네네. 그걸 얘기를 한 거지. 네. 전라북도에도 보수 계열의 교회가 절대 다수예요. 네. 그런데 기장 교회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 다른 지역에 비해 다녀보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지. 네, 상대적으로 거기가 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기장 가운데 선풍에 있잖아요. 가까이. 예, 제가 한번 흑석산 기도원이라고 전라도에 모든 기장교회가 모여서 성령 운동하는 이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로 이 기장마저 할 만큼 아주 대단한 성령 운동도 하고 하는 깨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표 목사나 그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실 때에는 그 성풍의 중심에서 기장이 살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예. 자, 우리 강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분위기도 한번 바꿀 겸 우리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고 윤석열 대통령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그 노래 한번 듣고 좀 숨 좀 쉬고 그래. 그리고 갑시다. 지금 우리 홍동명 목사님 좀 마음도 가라앉히고 그래서 노래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들 번에 탄핵을 발해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산을 삭감하며 인생 치안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